안녕하세요. A큐브 기업연구소에서 의장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명의강목동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신자본 환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신자본 환원이라는 내용을 갖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고 거기에 있는 자료를 갖고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니 이 자료를 올려주신 분께는 미리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신자본 환원이란 투자한 재산의 원금을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신자본 환원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첫째, 증여 없이, 둘째, 세금 없이, 셋째, 주식이 취득가액 범위 내에서, 넷째, 지분에 따라서 균등하게, 다섯째,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내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인 상증세나 소득세의 내용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증법 제39조 2에 보면 불균등 감자에 따른 증여 의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액면가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을 하면 의제 배당에 해당이 되는가? 의제 배당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액면가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 배당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원금을 그대로 가져갈 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다시 나오고 있죠. 이익잉여금을 감소를 시킴으로써 주식수는 감소가 되는 반면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신자본 환원 절차를 끝마치고 나면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은 변동이 없고요. 주식수만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의 증여 필요 없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내가 투자한 원금 내에서 그 부분을 갖고 오기 때문에 세금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잉여금 감소를 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서 주당 가치가 하락되게 됩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가업 승계 시에 사업 무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신자본 환원이란 액면가로 소각하면서 자본금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진행하는 상황에선 종류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간단한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종류 주식 규정이 정관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규정을 정관에 넣어서 개정을 우선적으로 해 놓고 상환 우선주로 전환을 시켜 놓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과정들을 걸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종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환원시키는 방법을 신자본 환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식 상환에 관한 종류 주식에 대한 내용을 상법상에 나온 규정을 잠깐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 종류 주식을 정관 변경을 할 때에는 이렇게 놓는다라는 게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에서 아까 의제 배당으로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배당으로 해당이 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16억을 환원을 시켰을 때 세금이 6억 정도가 나와서 실제로 한 37%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신자본 환원으로 16억 정도를 환원을 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가 낸 투자 원금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한 푼 없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본 환원이란 무조건 장점만 있느냐? 그렇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모든 회사가 이거를 다 활용할 수는 없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즉 액면가로 소각하기 때문에 자본금이 크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거를 실행하기는 어려우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족들이나 특수 관계인으로만 이루어진 주주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균등소각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타인 주주이 오게 된다면 동일한 지분대로 균등 소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각의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자본 환원의 장점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우자 증여 6억이라는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익 소각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오히려 배우자 공제의 금액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식수는 감소돼도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자본 환원은 어떤 법인에 그러면 유리할까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자본금이 높이 설정된 경우가 유리하겠죠. 그리고 기존에 법적 자본금이 높은 업종,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훨씬 더 큰 부분으로 자본금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완화돼서 법정 자본금의 기준이 낮아져서 좀 활용하기에 좋은 업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3자로부터의 주식을 양수하는 M&A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시기에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신자본 환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